오히려 앞이가 방해된 듯한 무대, 박진광의 무대입니다. 날 바라보는 눈 피할 수 없어. 꽃처럼 타오르는 밤 별빛 속에 별빛 속에 별빛 속으로 숨어들고 싶어. 날 보는 내 입술 피할 수 없어. 한 송이야 바로 피어나. 달빛 속에 달빛 속에 달빛 속으로 젖어드는 밤. 사랑이 날 위해 오네. 사랑이 날 위해 웃네. 별빛이 다 빛을 믿네. 별빛이 다 빛을 안네. 사랑은 이별을 먹고 이별은 사랑을 모르는 밤. 날 보는 내 입술 피할 수 없어. 한 송이야 바로 피어나. 달빛 속에 달빛 속에 달빛 속으로 젖어드는 밤. 사랑이 날 위해 오네. 사랑이 날 위해 웃네. 별빛이 다 빛을 믿네. 별빛이 다 빛을 안네. 사랑은 이별을 모르고 이별은 사랑이 모르는 밤. 이별은 사랑을 모르는 밤. 오야 와. 예. 음성은 정말 타고났어요. 네. 박진광 씨 멋진 무대 함께 했습니다. 자, 노래와 토크의 감성이 톡톡 튀는 아이네TV 유쾌한 토크쇼의 유쾌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 바이러스 동미입니다. 네. 유쾌한 선배님, 네. 혹시 반려견 키우세요? 저도 뭐 개 하나 키우고 있는데 동미 씨는요? 야옹이 3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예쁘겠네. 네. 자, 우리니 마음속에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절대로 키우면 안 되는 개가 있죠. 네, 선입견과 그리고 편견입니다. 그래요. 자, 선입견 없는, 편견 없는 유쾌한 톡쇼.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노래의 애절한 냄새를 맡게 하는 동미, 나 얼마나.
당신 잊을 수 없고 당신 잊지 않고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나쁜 기억만 떠올리자 아픈 추억만 생각하자 하지만 지난 사연 하나하나 모두가 소중한 것을 얼마나 울어야만 그를 잊을 수 있나 당신 미워하지 않고선 당신 잊을 수 없고 당신 잊지 않고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나쁜 기억만 떠올리자 아픈 추억만 생각하자 하지만 지난 사연 하나하나 모두가 소중한 것을 얼마나 울어야만 그를 잊을 수 있나 얼마나 울어야만 그를 잊을 수 있나 예. 자, 오늘의 이슈 토크는 바로 그 사실혼 보편화된다. 목표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렇게 그냥 사는 추세가 점점 늘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추세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지금 사실혼 관계가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결혼 비용부터가 너무 크게 결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살아보자. 먼저 살아보고 난 뒤에 네, 결혼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먼저 살아보고 난 뒤에 뭐 마음이 맞으면은 계속 같이 사는 거고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뭐 찢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더 이런 추세가 더 많이 가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맞아요. 자, 옛날에는 다 뭐 결혼하고 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혼인 신고하고 이게 기본 법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세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냥 뭐 결혼 안 하고 그냥 뭐 사실혼 관계로 그냥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거 생활 아닙니까? 이 결혼을 하면은 우리 때는 무조건 뭐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최우선이었는데 예. 요즘에는 그게 살아보고 하고 뭐 사회적인 그 문제가 있어요. 여론이 보장. 크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이 젊은이들한테 이게 좀 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참 이거 크게 됩니다. 이거. 예. 자, 다른 분 의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실혼이라는 게 참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어느 날 보면은 저분 저 집 사위가 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하고 와요. 사위가? 예.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와요. 또?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서로 신뢰를 하지 않고 이게 말하자면은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렇지 바꿔버리면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놓고 또 사실혼이라 해갖고 헤어질 때는 금전 문제 때문에 또 싸워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때만 해도 전혀 이런 거하고는 거기서 먼 세월에서 살았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딸이 아들이 여자 남자가 바뀌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 이게 구속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별을 쉽게 네, 생각할 너무 수도 쉽게 있고. 생각하는 조승희 씨는 경험이 많으니까. 여보세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싫은데 살다 보면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있고 극복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싫은데 어떻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옛날같이 이렇게 참고 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요즘 MZ세대들은 그 참을성이 좀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책임감이 문제, 책임감. 책임감이 이게 사라지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강 변호사님. 이게 사실혼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식은 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죠. 보통 사실혼의 표지를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고요. 근데 제 주변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없을 때 헤어지는 것도 쉽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실혼이 뭐가 문제냐 하면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죽었을 때 상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으시려면 혼인신고를 꼭 하십시오. 네, 또 그런 게 있네요. 근데 만약에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두 사람이 애도 안 낳고 동거 생활을 한 7, 8년 했어. 그래도 그 어떤 인정을 받나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동거 생활만 한 거 가지고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가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의 그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법원에서는 결혼식을 기준으로 이제 사실혼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요즘 젊은 커플들 같은 경우에도 동거 생활을 뭐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 동거 생활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동미 씨는 그러면 그 사실혼과 그 결혼한 거에 그 어떤 그 차이나 또 어떤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니 동거는 그냥 사는 거고 그건 아무런 법적인 그런 어떤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사실혼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결혼하고 부부 생활하고 또 뭐 그 가정에 그 양가 가정에 뭐 행사가 있으면 다 참여하고 거기까지 전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에요. 그게 인정이 돼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죠. 혼인신고를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별에 대한 자유스러움, 우리가 이혼에 대한 사실은 복잡한 법률 관계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사랑할 때까지만 산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실혼인 것 같아요. 응.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혼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그게 또 아마 이 경제 사회 우리 그 문화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이슈 토크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토크. 마지막까지 전해지는 깊은 감성, 최진태, 사랑의 코러스.
사무쳐내요. 그 언젠가 다정했던 당신의 그 얼굴이 잊어야 했던 사연들이 사랑의 브루스. 바람이 스쳐 지나간 뒤엔 당신의 그 모습이 잊혀져가는 상처들이 내 가슴 어울져요. 그 언젠가 다정했던 당신의 그 얼굴이 잊어야 했던 사연들이 사랑의 브루스. 그 언젠가 다정했던 당신의 그 얼굴이 잊어야 했던 사연들이 사랑의 브루스. 잊어야 했던 사연들이 사랑의 브루스. 해피 스타라 정서연 혹시나 내 손을 마주 잡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던 그 말 혹시 잊으셨나요? 이렇게 세월 가느네 이렇게 가슴 아는데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우리 가슴 달래가면서 온다는 그 약속 세월을 두고 바보가 되어갑니다. 바람만 불어도 혹시 나니까 가시 마요 기다립니다. 내 손을 마주 잡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잊었어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던 그 말 없이 잊으셨나요 이렇게 세월 가는데 이렇게 가슴 타는데 그리워졌어 보고 싶었어 보는 가슴 달려가면서 본다는 그에서 세월의 두고 바보가 되어갑니다 바람만 불어도 다시 달릴까 가지 말로 기다립니다 가지 말로 기다립니다 자, 노래가 끝났는데요. 이제 또 오늘 여러분들을 법정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을 드립니다. 배심원 단이라는 자격증을 우리 패널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자, 함께 떠나는 연예가 법정 배심원. 자, 도심 속에 반려동물 뭐 있어요? 개, 또 도마뱀. 도마뱀. 닭,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집들이 많은데요. 특히 빌라 같은 데는 계단에 올라가다가 사람 소리 만나도 엄청 심하게 짖는 개들도 있어요. 맞아. 자, 그럼 이런 이제 짖거나 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지속적으로 났을 때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반려견 그 키우는 분들도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그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은 닭이 계속 울어. 뭐 새벽 뭐 3시도 울고 뭐 5시도 울고 뭐 늦게 돌아 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 똑순이 이혜승 씨 한번 발표해 저도 주시죠. 지금 반려견이 네. 한 마리 있는데요. 네.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항상 늘 짖기만 하면 쫓아나와가지고 못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상대를 이렇게 수술을 해주라고 하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걸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미안하고 아래웃집에 눈치가 많이 보여요. 근데 그 반려견 한 마리를 인해갖고 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건 엄청나요. 같이 한 가족인데 근데 웃집하고 아랫집에서는 또 뭐라 하시냐면 아유 지금은 반려견이 가족이라서요. 그렇죠.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니까 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네. 오히려 거꾸로 그러시니까 그래서 아우 죄송해서 죽겠다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짖으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못하게 하는데 참 지금 갈등 속에 지금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네. 자, 또 하나 분은 네. 네, 뭐 남에게 피해는 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상까지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그분들은 또 그 반려견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자기들 또 이게 또 뭐 아픔을 또 이 치유를 한다든지 또 얻는 그런 것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보상 받는다는 것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은 권고도 하겠지만 그렇지.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도 보상이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승희 씨는? 저도 마찬가지가 어쩌다 한번 뭐 짓는다든가 그런 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양해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짓고 뭐 그런다면은 지나가는데 겁도 나고 그거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 그럼 여러분 의견들이 그렇다면 네. 자, 우리 팬말로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
못 받는다. B. 하나, 둘, 셋. 받을 수 있다가 A입니다. 근데 지금 A가 두 분 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는다가 세 분입니다. 거기 세 분 중에 우리 강 변호사님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못 받을 수 있다는 못 받는다는 못 뜻이요? 받는 얘기.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우리나라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애매한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 인정하는 소음 및 진동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소음이 사람이 내는 소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을 과연 사람이 내는 소음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좀 보상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범칙금을 이제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이 웬만큼 짖지 않는 한은 그 정도를 충족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B를 들었습니다. 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던 받지는 못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거 그거는 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동물이라 할지언정. 네. 자, 지금까지 연예가 법정 배심원 다니오. 예. 시원한 음색으로 무대를 뚝 부탁드리는 현충아 대박 인생. 폭풍이 불어와도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해내고 말리러 터짐하면서 달려온 수많은 세월 사람들이 시기질 틈새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밝은 햇빛 피하며 넌 공백길 힘든 고개 넘어가니 또 다른 나의 인생 가세 오늘도 내일도 할 일이 많은데 폭풍이 불어와도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해내고 말리러 터짐하면서 달려온 수많은 세월 사람들이 시기질 틈새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밝은 햇빛 피하며 넌 공백길 힘든 고개
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 뜻은 법을 뭐 나쁜 법이라도 지키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 비유에서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바로 이분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 강석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배로 해라.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강석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제 그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불이 켜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운전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다 보면 이게 애매한 순간이 옵니다. 이 정지선 직전에 갑자기 노란불이 켜지는 거죠. 이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지나갈까? 멈출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 A씨도 그런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이 A씨는 2021년 7월 부천의 한 도로에서 이제 교차로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차로 진입 직전에 갑자기 노란불이 켜지게 되는 거죠. 이 A씨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40km 제한 속도의 도로에서 노란불이 켜지자 아 이거 빨리 지나가야겠다라고 해서 20km를 추가로 과속을 해서 좌회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와 추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14주, 전치 14주에 이르는 엄청난 상해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을 맡게 되고 이 A씨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A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 A씨 법정에서 이렇게 했죠. 내가 60km로 과속을 한 건 맞지만 내가 40km로 주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노란불을 보고 멈췄을 때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고는 피할 수가 없었으니까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과연 이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을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 오토바이 잘못한 거잖아요. 불법으로 직진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직진 안 했으면은 사고 안 났을 텐데. 그렇죠. 자, 어떤 분부터? 그게 그러면은 지금 그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라는 거거든요. 네. 불가항력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거는 안 되고 분명히 거기서 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입선을 앞에 가더라도 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중앙선 넘어서 교차로 중간에 서 있는다고요? 거기까지는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노란불이 켜졌으면은 큐브리키를 우선 말대로 돌아가는 멈춤해야 생각 된다. 우선 멈춤을 해야 우선 된다니까. 멈춤해야 멈춤을 했겠지. 그런데 이거 뭐 그냥 갔다니까요 그게. 근데 또 웃기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꽤 찼잖아? 네. 뒷차를 앞차 갈 줄 알고 뒤에서 받아먹고. 그렇지. 아니 그건 이제 자기들끼리 지금 잘못이지만 일단은 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보상은 해줘야 되죠. 그거 잘못이죠 운전기사. 아,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잘못이죠. 잘못이다? 운전기사는 불가항력으로 할 수 없이 자기는 진입했다 하지만은 그건 잘못이죠. 우선 멈춤을 우선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아니 근데 빨간불에 불이 들어왔을 때야 정확하게 그건 멈춰야 되는데 노란불이었잖아요. 그것도 이 중앙선 넘기 전에 그러면 거기서 불가항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벌써 지나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예인들도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경우가 수백 번, 수천 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차피 더 과속은 안 하고 가던 대로 가야 될 것 같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던 속도만큼 똑같이. 근데 사고가 안 났으면 다행인데 사고가 나버렸잖아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오토바이 그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리는 있는데 노란불이 있어서 우리가 지나가려고 생각하면 40km 오다가 60km로 가게 되지 그 40km를 안 가게 되면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더 빨리 순종을 더 지나가기 빨리 위해서. 되게 되겠다고 경험자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키로는 안 되고 더 속력을 내지요. 그걸 지나가기 위해서. 한성원 씨는 뭐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운전 안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법은 법이니까 일단 우선 멈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예감해서 그 반응을 보이는데 좀 중간까지 왔다고 해야 그냥 슥 밟아가지고 간다는 거는 그건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그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그거는 물어줘야 된다. 네. 동민 씨는 저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잘못된 습관인데 이 운전을 딱 주행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려고 하면은 그걸 이제 초록색 불에서 통과를 하려고 그러니까 주행보다 속도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교차로 직전 노란불이 켜졌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노란불이 켜졌을 때는 이유 없이 멈춰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코미디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파란불은 당연히 가야 되고 노란불은 놓치지 말고 가야 되고 빨간불은 빨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농담을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결과는? 네, 여기 패널 여러분들이 다 법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1심,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린 사안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 A씨가 40km의 정상 속도로 주행을 하고 그 상황에서 노란불을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미 교차로를 진입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1심과 2심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 A씨가 즉시 제동을 해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을 가능성과 또 노란불이라고 기계적으로 모두 다 멈추게 되면 뒷차와의 추돌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이 A씨에게는 무죄다, 신호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를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네, 이 운전자가 노란불이 켜진 이상은 선택할 수가 없다. 운전자는 노란불이 켜진 이상은 그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무조건 멈춰야 한다. 근데 멈추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A씨는 신호위반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란불 놓치지 말고 갈래면 무조건 서야 되네. 노란불 자체가 위험 신호거든. 노란불부터 브레이크를 잡아서 쓰라고 노란불이 켜지는 그냥 거야. 교차로 중앙까지 가더라도 서버려야 돼. 그건 서행을 해요. 여기서 노란불 켜지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노란불 무조건 서야 된답니다. 그래야 돈 아낄 수 있고 법적으로 법원 들락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석길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감칠맛이 무대를 장악하는 황금나라 우리 사람. 별빛이 반짝이는 어느 가을날 우리 사랑을 해요. 계절이 멈춰진 바닷가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죠. 창가의 작은 바람 숨을 트듯이 우리 사랑을 해요. 어둠이 새벽에 밀려갈 때는 서로의 눈이 되었죠. 한자롭게 영원히 내 가슴 당신 가슴
세상 무대가 좁구나 너무나 좁구나 리리리리리리리리리 세월만 가고 또 가네 주름 하나 넣을 때마다 다리 힘은 빠져도 인생 무대 뛰어다닐 청춘이 있다 사랑을 해볼까요 돈을 왕창 벌까요 아니면 명예라도 크게 얻어볼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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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할까요 세월만 자꾸 가는데 으쌰. 이 세상 무대가 좁구나 너무나 좁구나 리리리리리리리리 세월만 가고 또 가네 주름 하나 넣을 때마다 다리 힘은 빠져도 인생 무대 뛰어다닐 청춘이 있다 사랑을 해볼까요 돈을 왕창 벌까요 아니면 명예라도 크게 얻어볼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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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할까요 세월만 자꾸 가는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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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할까요 세월만 자꾸 가는데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패널이 노래 불러서 그런지 아유 더 그냥 가슴에 쏙쏙 와 닿고 잘 부를 것 같네요. 자, 오늘 유쾌한 토크쇼 여러분과 함께 유쾌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지만 직장이 없는 사람에겐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래요. 우리만 보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유쾌한 동미였습니다. 즐겁고 건강하세요. 출근! 예!